안녕하십니까. 일거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참, 영상을 찍은 것도 그렇고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제 이 내용을 보고서는, 컨설턴트로서는 사실 입시를 먹고 살다 보니 좋기는 하지만, 이게 맞는 방향인가? 우리 친구들을 위한 방향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고민하다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자, 자율형 공립고 2.0이 40개교로 지정한다. 그리고 사립고가 아니라 공립고니까 지역의 교육혁신 선도할 수 있겠다. 조금 더. 그리고 이 좋은 BP 사례들을 이 일반 학교에 나가서 잘 전수할 수 있겠다라는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처럼 보여지는데요. 보시죠. 일단은 40개 학교는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전국에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지역명을 보면 좀 더 제가 더 안쓰러운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 이 학교들은요. 자율형 공립고로 벌써 지금도 운영 중에 있고요. 특히 제가 이번에 대입 실적이 나오고 서울대 실적에서 청원고를 엄청 자랑을 했었었는데요. 뭐냐면 전국에 있는 광역 지역 학교 중에서 자사고 사이에서 꾸역꾸역 끼어나서 청원고랑 운정고, 네, 운정고도 이번에 대상이 되었는데요. 로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정고를 강조하지 않고 청원고를 강조한 이유는요. 사실 운정고는 일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정시 수능으로 서울대 8명 갔지만 청원고등학교 보시면 수시가 11명이 갔거든요. 한마디로 학교 내에서 굉장히 학생부 종합 전형 퍼포먼스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변에 전파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그런데 아쉬운 건 무엇이냐면요. 이 부분이 2019년도에 발표되었던 고교 서열화 해소하고 일반 고교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엄청나게 위배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사실 이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바람에 철저히 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해 보자면요. 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일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요. 이번 정책이 고민스럽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고교학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자료에 있는 표인데요. 보시죠. 고교학점제는 공교육 자신감 회복이다. 였습니다. 자, 그럼 공교육 일단 중요하네요. 자,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공정한 교육 가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서 일반고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서요. 결론적으로는 고교 서열화보다 학생 중심의 일반고 교육을 다양화하겠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들을 이렇게 점차 확산시키겠다라는 의도였던 겁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보면은요, 이번에 공립고 선정된 거 나빠 보이지 않으시고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죠. 이 학교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겠느냐라고 이번 내용도 보니까요. 1.0과 다르게 2.0은 이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사고 특목고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과연 이 학교에서 BP 사례, 한마디로 최고의 사례가 나왔다고 해서 일반고가 써먹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 학교로 와서 일반고가 수업을 들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닌 거거든요. 점차 모든 일반고가 탄탄한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자율형 공립고를 자사고와 특목고 수준의 위치로 위로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층이 생겨버린 상황인 거죠. 원래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서 고교학점제는요.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교 간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학교마다 일반계고의 장점을 만들고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이게 없으니까 너네 거에 그거 듣는데 교육과정이 나름 유사하다 보니까 이거랑 크로스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접근했던 건데요. 지금 이거는 한쪽이 너무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용하기보다는 그냥 가서 배우고 오는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냥 배우러만 가는 학교를 내가 일반고에 있어서 나중에 저기만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애초에 그 학교로 가려고 노력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문제를 낳느냐? 이런 문제를 낳습니다. 과연 왜 전국에 110 몇 개, 115개 정도 되나요? 그 학교 중에 왜 저 40개가 지원을 했을까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많은 학교가 지금 현재 평준화로 전환된 지역에 있습니다.
즉 나머지 자공고들은요 지금 비평준화 지역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냥 우리 알아서 뽑으면 되는 거니까 이미 벌써 강력해인 건데요. 지금 저기 있는 학교들은 애매해였던 거죠. 그런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학교들은요 이제 앞으로 선발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지역의 평준화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점 문제라는 거죠. 심지어 저 규모를 보면 전부 다 더 의아한 사항이 생기는데요. 계속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에 자료를 보여 설명드리는데요. 지금 외고, 국제고, 과학고 비율을 다 합쳐도요. 1.5% 비율뿐이 안 됩니다. 전체 학생 수 중에. 그런데 자공고가요. 112개의 5.3%요. 환산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를 다 합치면은요. 전체 학생 중에 비율이 1.5%인데요. 이 자공고 40개가 얼마나 큰 임팩트냐면 1.9%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앞으로 입시 그리고 학생들의 고입 전쟁에 불을 붙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책 계속 발전되는 방안들을 우리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잘 보고 준비하고 네,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